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것은 흉내내기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어린 맹자가 잘못된 사람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방이나 흉내내기는 경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모방하다가 감옥에 가면 평생 전과자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역사에 빛을 남긴 위인들의 삶이라든가 비록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이라도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은 100번 본받고 흉내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그렇게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들은 좋은 것을 본받고 어른들은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4월 20일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에서 10여 명이 거론되는데 충남의 정치 1번지인 만큼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세청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세종시의 변동률은 오피스텔 4.14%, 상업용 건물 4.06%씩 하락해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1.91%와 1.67%씩 상승했고 전국 평균 역시 1.36%와 2.39% 상승했습니다.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정부 세종청사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대폭 축소됩니다. 행안부는 올해 통근버스를 지난해보다 12대 줄인 56대만 운행하고 평일 수도권 승하차 장소를 거점 지역까지만 운행하는 한편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은 없애거나 인근 노선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도비 123억 원을 지원받아 천안 특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허청이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시행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우선 심판 대상 확대, 디자인 일부 심사 처리 기간 단축, 특허 실용 신안 명세서 간소화가 있습니다. 31일 오후 6시쯤 대전 중구 태평 오거리 인근 병원에서 84살 유정선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정선 씨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실종 당시 밝은색 계통의 꽃무늬 점퍼와 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견하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중부경찰서 혹은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지난 3년간 구단과 함께한 박동혁 감독을 재선임한 가운데 수원 삼성과 광주 FC를 거친 최성한 선수를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해맞이부터 맨몸 마라톤까지 지역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죠? 네, 어제 새벽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각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대전은 대덕구 대청댐 물문화관, 동구는 식장산, 중구는 보문산, 서구 구봉산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세종은 호수공원, 충남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당진 외목마을과 서천 마량포구를 비롯해 서산 간어람, 논산 탑정호에서도 일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중 제가 직접 찾은 곳은 대청댐이었는데요. 이날 해맞이는 아쉽게도 날씨가 흐리고 눈발이 날려서 떠오르는 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해맞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덕담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담은 엽서와 쪽지를 쓰며 올 한 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또 해맞이로 온 시민들을 위해 행사장에선 가래떡과 어묵탕, 난로가 제공돼서 추운 날씨에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 풍물놀이나 대북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예, 구름이 껴서 새해 첫 해를 보지 못한 것은 참 아쉬웠겠네요. 정 기자, 이 해맞이 행사 말고도 또 맨몸 마라톤에도 다녀왔죠? 네, 해마다 1월 1일 11시 11분 11초에 열리는 대전 맨몸 마라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았는데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또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인파가 맨몸으로 한데 어울려 새해 첫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네. 이 마라톤 참가자들은 저마다 맨몸 위에 새해 소망과 가족 이름, 경자년을 맞이하는 재미난 문구를 적고서는 달리기를 했는데요. 친구, 가족과 함께한 이들은 7km의 마라톤 구간을 달리는 동안 서로 격려하며 새해 첫 도전을 마쳤습니다. 예, 아주 힘차게 새해를 출발한 분들이거든요. 그 호각 소리로 마라톤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또 타종 소리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분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식을 상실함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데 정 기자,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여야 10여 명이 거론이 된다면서요. 네, 그 공석이 된 천안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남도 의회 의장을 지낸 정순평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는데요. 이 천안시 의회 최연소 부의장을 맡았던 장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충남도 의회 유병국 의장, 오인철 의원, 천안시 의회 이종담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2018년 구본영 전 시장에게 패했던 이 박상돈 전 국회의원은 이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천안 출신의 행정관료인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까지 후보군만 무려 10여 명에 달합니다. 다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후보군 물색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보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의 공천 방식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내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 물밑 경쟁이 아주 뜨겁겠습니다. 좋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정 기자, 이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그제인 12월 31일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대전 중구 태평오거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치매 환자인 83살 유정선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정선 씨는 1937년생이고 실종 당시 밝은색 계통의 꽃무늬 점퍼와 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유 씨가 병원을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삼부 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목격된 것을 확인하고 이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정선 씨를 발견하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중부경찰서나 112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예, 이 치매 환자들은 배회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병원 관계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을 공개 채용합니다. 교무행정사 26명, 교육복지사 3명, 초등 돌봄전담사 16명, 특수교육 실무원 43명 등 총 280여 명입니다. 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 대덕구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화폐 대덕 1호음에 대한 설 명절 10% 특별 할인을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대전 스마트 리스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교재 구매 없이 언제 어디서든 EBS 영어 듣기 학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학생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하카 수소 충전소를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공주시가 중동 사거리와 옥룡 주공아파트, 공주역 등 시내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 16곳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 향상을 위한 책자 충남 스마트팜의 운영과 환경관리를 발간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초이론, 각종 센서 활용법, 작물별 환경관리 요령 등을 담았습니다.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이 오늘부터 31일까지 GT 관람객에게 2020년 신년 다이어리를 증정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0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원자력 연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초록공감 연구원 개방의 날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 수력 시험 장치와 로봇 연구실 등 실제 실험 현장을 둘러볼 수 있고 원자력 안전 체험관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어반 스케치전이 오늘부터 7일까지 대전시청 1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구름이 낀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을 비롯해 곳곳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5도, 세종 6도, 대전 홍성 8도 등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8도 사이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오늘과 내일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 우리 지역 3개 광역단체가 올 한 해 추진할 역전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알아보는 연속기획 2020 새해 설계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대전시 편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소리가 좀 작은데 밖에 계시는 분, 이제 크게 들리네요. 괜찮습니까? 예. 새해 대전시정의 청사진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소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019년도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희망을 만든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냈고요. 또 대전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 2호선 트램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네. 대전교도소 이전정도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고요. 복합 성북도 터미널 건립 사업도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장님 지금 전화감이 안 좋은데 전화기를 좀 잘 좀.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예.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도 잘 추진이 됐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 문제를 해결한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대전 시티즌의 기업구단의 전환, 그리고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들도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지금 열거해 주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020년은 민선 7기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3년 차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정 성과의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어요. 그 올해 시정의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던 2000년도에 우리 대전 시청사가 둔산 시대를 열고 2020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 올해는 2020년으로서 앞으로 2040, 앞으로 20년 뒤에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광역철도망도 함께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5년도면 도시철도 1, 2호선과 광역철도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전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이걸 네. 통해서 그린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을 설계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월에 오셔서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관련 산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라든지 실패 혁신 캠퍼스 조성 사업, 또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창업의 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네. 또 대전은 그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랩 센터를 구축이라든지 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육성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금년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받고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반드시 실천해 옮겨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도 할 일이 아주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올해 역점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지정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 지역인재 문제를 풀었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지역의 원도심 개발도 함께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거는 균특법 개정안이 현재 관련 상임 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해서 올해는 혁신도시 지정과 또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해나가겠고요. 얼마 전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이 전국에 있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혁신성장 종합지수에서 월등하게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의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를 반영하듯이 신한금융이 지난해 연말에 대전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1,000억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전이 R&D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대전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도시로 성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경기 침체가 이게 뭐 대전뿐만이 아닌데 이게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와 일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가 아주 다급한 현안인데 다행히 예. 이제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확대돼서 올 5월부터 이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예. 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제 대전에 와야 되는데 예. 이 문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협약을 해서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전만 적용 대상으로 놓고 보면 17개 공공기관이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이 됩니다만 광역화가 현재 시행령으로 좀 추진 중에 있어서 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충청권에 있는 51개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금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 혁신도시 지정할 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를 혁신도시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이제 그 당시에 못 받게 된 건데 예. 지금 이제 한 10수년이 지나면서 대전과 충남만 얻다 보니까 그 소외감이 더 크고 또 세종시가 오히려 좀 블랙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외감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 결국은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갈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유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전, 충남을 뺀 나머지 도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 소이기주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과거의 분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관련 법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80만이 넘는 분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충청도 특히 대전의 의지들을 담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금년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는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20대 국회에 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법안 통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이게 혁신도시 지정은 총선 국면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바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를 총선 국면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겠죠. 좀, 인내심을 갖고 예. 다음 국회 구성되는 즈음에 맞춰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트램이 대전에서는 관심사인데 현재까지 어떤 상황까지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예. 지금 현재는 예타 사업으로 면제가 됐고 또 기본 계획에 의해서 36.6km의 완전 순환선으로 간다는 계획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기본 계획 변경에 관한 과대광위의 사전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 중으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022년도가 돼야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25년도가 되면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설계엔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22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25년도 말까지는 완성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광역철도망 즉 계룡서부터 서대전역을 거쳐서 신탄지까지 가는 이 광역철도망은 2024년도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예. 또 지난해 대전의 부동산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집을 가진 분들은 뭐 자기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은데 또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또 걱정이 또 커졌습니다. 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뭐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그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부동산 열풍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고 경제 전망도 어둡게 하는데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금년도 많은 시민들 또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재산의 양극화 현상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이 꼭 안정돼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또 서민들한테 이 부동산 상승은 절망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대전은 무엇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했던 거하고 또 세종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천 세대 이상 대전시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져서 주택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투기 세력들을 잡아야 되는 또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약저축 조건을 우선 공급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현재 강화해서 지역 거주자들이 그동안 뭐 주소만 이전하면 청약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대전에 실제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사업 계획 시에 그 전문가들을 좀 구성해서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요. 예. 또 떴다방들 단속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대책반을 좀 대규모로 좀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 또 이 둔산 센트럴파크를 두고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 지적하시는 우려들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둔산 신도시를 건설할 때 도심 한복판에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이 공원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놀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좀 도로에서 단절되다 보니까 그냥 공원으로만 남아있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네. 이 공원을 연결하고 그 공원 안에 좀 특성들을 살려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사업비 중심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토목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2천억이든 이런 좀 과잉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네. 저 현재는 좀 준비 중에 있고 이걸 잘 연결해서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예, 예. 시장님 이제 원부심과의 균형 시장님 정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